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하시게 되면은 2억 미만 10%, 양도세는요 2억 이상 이제 20% 나오실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세율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양도세는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공장 금액대별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그때 고수의 장바구니 출연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표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수요가 좀 적어지는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제일 꼭대기에서 요 세 개 층까지는 경기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액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남부 지역 기준으로 한 3억에서 8억대가 한 60에서 100평 정도, 건물 기준이에요. 건물 기준 이 정도 나오고, 이게 이제 주택으로 따지면은 전용 면적 5구,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한 칸 위가 이제 주택 기준으로 보면 84, 금액대는 한 8억에서 15억 정도대 나와요. 예, 그리고 건물 기준으로는 한 100에서 200평대, 나머지는 15억에서 25억, 그리고 25억에서 35억, 그리고 한 35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도 되게 다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교외 지역에 진짜 10년 만에 진짜 내 안 팔리는 부동산 팔 수 있는 기회가 요즘이에요. 그래서 좀 외곽 지역에 안 팔리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싸게라도 그냥 파셔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타세요, 이번 기회에. 많이 진짜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장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좀 이런 금액대가 그래도 부담스럽다,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요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올라가셔도 되고, 그리고 뭐 좀 더 자신감 있다 하시면은 요렇게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 그래도 난 좀 성향이 보수적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요거 한 채 하지 마시고 요런 거 뭐 두 채 하시는다라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임대 수요가 늘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규 진입하시는 제조업 대표님들 수요가 한번 몰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여기서 이제 줄이시는 수요가 또 한번 몰려서 여기는 늘 좀 탄탄한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은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시는 분들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약간 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공장 투자 이렇게 준비해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은 공장 이제 고르는 기준 제가 7가지 정도로 한번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도로폭, 두 번째 이제 층고, 그리고 이제 그 1, 2층이 아닌 단층 공장, 그리고 이제 IC 근거리에 있는 거, 주변에 민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공장이 좀 밀집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내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맞추시면은 크게 리스크 없이 그냥 투자 가능하실 거예요. 좌측 공장이 이제 도로폭 3m고 우측 공장이 도로폭 6m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폭 3m는 차량이 한 대 진입하는 거고, 도로폭 6m는 교차 통행 가능하고 큰 차도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도로폭은 당연히 넓을수록 좋고, 대신에 공장 같은 경우 4에서 6m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도로폭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층고 7m짜리 공장인데 호이스트 걸려 있죠. 네, 그래서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6m 정도 높이에 걸려요. 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m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이면은 6m도 포함이죠. 네네네. 그래서 6m까지도 괜찮고, 이유는 6m 공장이더라도 5m 정도의 호이스트 걸어서 실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거 지금 물품 생산하는 공장인데 요거 높이가 꽤 돼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산하는 요 정도면은 사실 일반적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높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하기 위한 기계기구들을 갖다 놓으면은 막 5m, 6m짜리 기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좀 원료를 이렇게 넣는다라든가 뭐 그런 공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층고가 좀 최소 6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층고는
말씀드리겠지만 요 늘 처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실무 가서도 그 현장 가셔서도 충고 물어보시면 늘 이 처마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요게 이제 용마루인데 건축물 대항상의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높이는 이 용마루 기준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대항상 높이 보시고 거기서 한 1에서 1.5m 정도 빼면은 대략 한 처마 높이구나라고 그렇게 유추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층고는 처마 기준 6m 이상 공장 고르시면 되고, 이제 좌측이 단층 공장이고 우측이 1, 2층 공장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생산하는 그 어떤 기계 기구나 생산하는 제품들이 4, 5m짜리 되는 게 많다라고.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층고가 7m는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기계 기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공장 시세 말씀드리면서 2층에다가 이런 식으로 철판을 쭉 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철판을 올려서 H빔을 하나 더 대고 올리다 보니까 층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져요. 네. 근데 그나마 이거는 1, 2, 3, 4, 5, 6 정도에 맞춰놨네요. 그래서 6m 정도 되긴 하는데, 임장 가보시면 이거 아마 3.5, 4m 그런 공장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절대 수요가 많고 공장 위치가 좋으면은 이제 이런 공장도 괜찮긴 한데,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주차 때는 공장 유형별로 어떤 공장 투자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건데, 그때 조금 더 1, 2층 공장 투자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로 투자하셔야 되는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공장 창고 투자하심에 있어서 IC가 그 근거리에 있으면 좋고요. IC에다가 하나 플러스 더 하실 게, 그 이런 뭐 39번 국도, 43번 국도 뭐 이런 그 거의 준 고속도로 형태의 국도들 아시죠? 예. 그런 거 인근에 바로 탈 수 있어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국도변도 상당히 많이 또 선호를 하시거든요. 거의 뭐 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IC가 옆에 있는지 한번 뭐 찾아보고, IC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국도변 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주변에 이제 민가가 없는 공장들이 더 좋은데,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왜냐면은 공장을 하시다 보면은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거 이제 발생하는 업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바로 옆에 이 공장처럼 민가가 있게 되면 그 민원 때문에 제조업 대표님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웬만하면 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창고라든가 또 그런 수요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와서 짐만 놓고 바로 나가고 하는 공장. 그래서 이것도 건물주가 따로 있고 임대 놓는 공장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창고나 아니면은 조용한 업종들만 들어와서 임차를 썼던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조업 대표님들 중에 야간에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야간에 작업하게 되면 컴프레셔, 에어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이제 막 쏘고 하게 되면 그 돌아가는 소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 밤에 더 적적하다 보니까 조용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여기도 밤 되면 완전 다 컴컴해지는데, 경기도 외곽 지역도 컴프레셔 소리 밤에 막 드드드드득 들리면 막 한 1km 넘어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워낙 시골이 조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주변에 이렇게 민가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지 않다. 대신에 민가가 있는데 3분 거리에 IC가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창고로 좀 쓰실 분들 계시는지 창고에 대한 수요를 한번 좀 조사해 보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장이,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 공장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조업 대표님들이 본인들 가공하다가 또 필요한 좀 특수한 거 있으면 옆집에 맡기고 서로 또 주고받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공장이 많이 몰려있으면 좋고, 또 몰려있으면은 그 직원들 좀 이렇게 밥 먹일 수 있는 한식 뷔페라든가 공구 상가 이런 편시설들 또 좀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장 하는 사람들끼리다 보니까 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 소지에 대해서 서로 좀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몰려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7가지 기준. 그래서 어렵지 않죠, 7가지 기준.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공장 구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아마 교재에는 지금 요 8번이 없을 텐데 8번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도 사실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쳐 드릴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건 한 줄씩 조금 더 넣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좀 손으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공장 투자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다음 지도랑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이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 다음 지도를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지적 편집도 누르시면은 이제 그 용도 지역별로 이 레이어가 이렇게 더 씌워지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누르시고 지적 편집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확대를 시키시면 네, 이렇게 좀 뭐 갈색이 관리 지역, 이제 요 초록색이 뭐 생산 관리 지역, 뭐 농림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 지역별로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공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지적 편집도는 이렇게 보시면서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여기까지가 계획관리 지역이네 하면서 이렇게 좀 대략 감 잡는 거, 이쪽으로 공장이 몰리겠네, 아니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공장 창고가 없는 그런 선진입하는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역 편집들을 보면서 계획관리가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향후에 이쪽에 공장 창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몰리겠네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예측하면서 용도 지역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보셨을 때 이게 가끔가다 좀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입니까? 그래서 보신 다음에 용도 지역 꼭 확인하실 때는 토지이음 아시죠? 토지이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토지이음으로 용도 지역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레이어 누르신 다음에 지역 편집도 끄고 요 법정 경계랑 행정 경계를 두 개를 누르시면 저희는 이제 경기도 도심지가 아니라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데 요 법정 경계랑 행정 경계 누르시면은 이제 리 단위별로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네, 보이시죠? 네, 팔탄면 하절이 이렇게 좀 뭐 팔탄면 창공예수 이렇게 다 선 그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시세조사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비봉면 청요리가 이 정도니까 여기에는 청요리에는 공장이 많지 않으니까 비봉면 자한리까지 한번 시세를 체크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법정 행정경계 사용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요 다음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가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네이버 지도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적 편집도 누르셔가지고 용도 지역 네이버 지도도 같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는 크게 다른 게 없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맵 디스코 다 아시죠? 네네네 실거래가 하는 건데 공장 제어로 가신 다음에 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그 유형 누르셔가지고 공장 선택하면은 공장 실거래가 된 거 쭉 나오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걸 딱 눌렀을 때 요 실거래 사이트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 변적은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공장은 토지 기준으로 매매가 산정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는 평당 174만 5천 원에 이제 거래가 됐네요. 2019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내년 지금 공장은 실거래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개방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공장도 실거래가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시게 되다 보면은 공장 그 실거래가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형 공장 체크하시고 거래 연도는 최근 한 3개년 정도 보는 게 나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쭉 보시고 만약에 공장 실거래가 좀 뜨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고수장바구니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토지는 실거래가가 공개가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를 이렇게 공장 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토지 면적 거래 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면 얼추 공장 매매가가 좀 잡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토지 면적당 15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토지가 플러스 100 하면 공장 매매가가 한 250 정도 나오겠네. 약간 그렇게 좀 유추하셔도 되고, 반대로 공장 매매가가 한 250이다라고 하시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뺀 내외 금액에서 토지 가격 공장 부지가 매물로 나오겠네. 약간 그렇게 유추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장 매매가 한번 쭉 보시고 좀 실거래가 많이 없으면은 토지 매매가 대신에 공장 단지 내에 공장 주변에 있는 토지 매매가를 보셔야지 뭐 상가 라인에 있는 토지 매매가 보신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100 하면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형이랑 거래 연도에 해가지고 토지 하시던지 공장 하시던지 해가지고 거래 연도 체크하셔가지고 공장 시세조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코. 여기 디스코고. 하고 뭐 디스코에서도 똑같이 이제 공장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누르시면 좌측에 정보들 다 뜨죠. 그리고 똑같이 토지 필터 거신 다음에 토지로 하셔가지고 공장 단지 주변에 토지가들 얼마 거래됐는지 확인하셔서 플러스 100 정도 해가지고 대략 시세감 잡으면은 얼추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디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맵이랑 다른 기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요 측정을 누르신 다음에 면적이라는 걸 눌러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용도 지역 레이어가 이렇게 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토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선택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토지 보러 지방에 토지 투자를 가시면 필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하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2개, 3개, 4개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지적도 막 여러 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지번 체크하셔서 아,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장 투자하실 때는 이 공장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 이렇게 찍어서 아, 내가 도로 지분 요만큼 갖고 있네, 여기까지 갖고 있네, 이렇게 도로 지분 체크하기가 좋아요, 디스코로. 네. 그래서 디스코는 뭐 실거래가 보는 거에다가 플러스 면적 하셔가지고 이렇게 토지 찍으시면은 좀 보기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토지음은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사이트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공장 투자하실 때 어떻게 좀 접목시키는지 이것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공장 경매물건 나오면은 우측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누르면은 바로 다 가잖아요. 사이트 그 연동 다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소재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 보시고, 그 다음 면적 보시면 되고요. 뭐 공시지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관리 자연녹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 외 지역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이 그 외국이나 법인이 주택 그용 토지로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장 투자하실 때 요거 걸려있다 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토지음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좌측에 도시계획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질문 주셨지만 도로가 개설 예정인 것들이 선으로 다 그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기준은 시에서 이제 고시 공고를 한 거 기준 한 이후에 이제 선이 그어지는 거고, 그리고 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지방에 가서 땅 사러 왔는데 중개사님이 도로 나니까 무조건 사 해서 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꼭 도로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시청 도로과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산 잡혔는지, 언제 개설되는지. 그럼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저도 지금 그 공장 하나 매입한 땅이 도로선이 이제 그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도로가 올해 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내후년인데 기약이 자꾸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지자체가 다 그럴 거예요.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이런 도로낸 예산이 좀 다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요 도시계획 좌측 누르신 다음에 확인 도면 서비스라는 걸 누르면 현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음 지도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도로가 실제 개설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설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요 마을 안에 지금 소방도로, 요것도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요것도 지금 6에서 8m인가 해서 어쨌든 차량 2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공장 물건을 이제 딱 나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눌렀는데 이제 앞에 도로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위성 지도랑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도로가 어디로 개설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요 도로가 그래서 요 만약에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도로에 붙은 필지 지번을 하나 도로과에 불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다 알아요. 그 앞쪽으로 요 필지 앞에 도로선 그어져 있는데 이거 언제 개설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투자하실 때도 요 사이트 아시면 좋고, 공장 투자하실 때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장 도로폭 4m 이하랑 공장 도로폭 2차선 이상이랑 그죠? 매매가 틀린 거 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 공장이 지금 3m 도로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도로가 나버리면 평당 한 50만 원 그냥 쭉 뛰어버려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뭐 50만 원에다가 그죠? 100평만 곱해도 거의 5천이죠. 200평이면 1억이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뭐 돈 몇 천에 1억이 그냥 몇 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로 개설되면. 그래서 어쨌든 요 토지음 하실 때 요거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이야 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공장 같은 경우는 상가 업무 공장 여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체크 다 해제하시고 위성뷰로 이제 화성시로 왔고 이제 쭉 보시면은 뭐 매매하실 거면 이제 매매 위주 체크하셔가지고 쭉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세부 내용 살피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제조 공장 및 사무실 완비.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런 건 아마 내부에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사무동이 있으면 사무동이라고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처마 높이 6.5m. 저희 이제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네, 처마 높이 6.5m면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력 200km. 좋아요. 네, 200km면 아마 이게 변압기가 달려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시면은 수전 설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부 바닥 공사 예정이래요. 이제 바닥 공사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뭐 에폭시나 바닥 하면서 좀 까인 거 이런 거 이제 덧방 좀 칠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뭐 IC 오븐 거리에 있고 2층 공간은 서비스 면적으로 이렇게 뭐 2층 조금 있고 이러면은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거 있으면 못 받는다 그랬죠. 임대료 별도로.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거고 뭐 기존에 이런 업종이 들어와서 튼튼하게 했던 공장.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 매매는 쭉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 사무실에 저희 직원들도 이거 가끔 올리긴 하는데 이거를 올리고 나서 한 달 반인가가 지나면 요 매물이 삭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대부분 네이버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다 최신 매물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 부동산 하시면 되고 뭐 공장은 전세는 없겠죠. 그래서 매매 아니면 월세니까 월세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월세도 쭉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보증금 3천에 280이죠. 근데 보증금 관리 10개월치라고 했는데 조금 더 받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받으셔도 되기는 해요. 뭐 3,500에 280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받고 이제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경기도 내 토지랑 공장하시는 그 주계사무소 소장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예요. 그만큼 되게 유용한데
예, 토지 전문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쓰는 사이트에 이거는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거 활용 방법은 저희 공장 투자함에 있어서 좀 많이 유용한데, 아쉽지만 요거는 경기 부동산 포털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만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연속 지적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 지적도로 바꿔가지고 보시고, 여기 필지 정보 요거 누르신 다음에 필지 목록 정보 있으시죠? 요걸 한번 눌러요. 그러면은 아까 디스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필지가 합산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디스코랑 아까 똑같은 기능이죠. 근데 이것만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소유 구분이 나와요. 소유 구분. 예, 개인인지 법인인지 나라 땅인지. 예. 그래서 요 밑에를 또 눌러볼게요. 요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나라 땅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지 전문, 공장 전문 하시는 선생님들 다 이거 쓰시고, 그래서 이제 지목이랑 소유 구분, 면적 이렇게 다 나오고, 여기 합산 면적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요 사이트 잘 활용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요 지역이 제가 수업 도로 필지 할 때 본부지랑 도로 지분 형태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이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도로를 끌어당길 때 나라 땅부터 끌어당겨와요. 나라 땅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짚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입구를. 그러면은 일단 요거 시유지니까 요거 제외, 요 국유지니까 요것도 제외, 그리고 요거 시유지니까 요것도 나라 땅이니까 제외.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나라 땅이고 여기 뒤에부터 개발업자가 도로 개설해가지고 나눠낸 거구나.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장 요거예요, 요게 공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본부지 100%짜리 공장인데, 여기 지금 진입로 보이시죠? 진입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뭐죠? 소유가? 시유지, 그죠? 국유지, 시유지죠. 그럼 제가 아까 본부지 100% 있는 것들은 시유지나 국유지, 나라 땅 통해서 진입로 개설한 부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요거 딱 두 개 지워버리면은, 요거는 공장 본부지 없이 나라 땅 통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일반 토지 투자하실 때도 이 진입로는 그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요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도 토지 이용 계획 누르면은 이렇게 도로 개설되는 거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고, 공시 가격지도 누르시면은 필지별로 공시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좀 투자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팩토리온 같은 경우는 네. 고객 지원에서 공장 설립 자료실 들어가시면, 그나마 제가 이제 첫 수업 시간 때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계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곤 하진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시면 그나마 이제 공장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내보내줘요. 그래서 혹시나 투자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좀 좋아하시는, 이렇게 데이터 만져서 이렇게 좀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시면은 요 공장 등록 통계 이런 거 보시면은 시도별로 공장 등록 통계 현황이 매월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느 지역이 좀 공장이 늘었네, 줄었네, 이 정도 큰 개념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시면 되고, 지식산업센터 요즘 투자 많이 하시죠? 네, 보시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투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사용하시면 되고, 산업 입지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나라 산업단지를 총괄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4주차 때 산업단지 투자하는 파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산업단지의 고시 공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단지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개별적인 어떤 관리 규약에 대해서 여기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단지 투자 파트 할 때 제가 산업단지는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랑,
그때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계획관리랑 자연녹지 투자할 때는 이 사이트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수준에서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사편리인데 요거는 뭐냐면 무료로 일단은 소유주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조금 아쉬운 게 등기부등본처럼 실시간 소유주가 그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좀 빠른 건 한 2, 3일 이내에 바뀌고 좀 늦어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소유주 가끔 저희가 등기부등본에 소유주 확인하려고 등기부등본 떼다 보면 또 700원, 1000원씩 내기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소유주만 보고 싶을 때는 그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띄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소유자랑 뭐 이렇게 해서 주소랑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대신에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거 있는 거는 그냥 유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저당 얼마인지 이런 거는 그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토지, 공장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음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토지음 같은 경우는 이 토지음 계획 확인은 토지음에서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람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단으로 내리면 그 각 시도별로 이렇게 조례 표시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누르고 이거 말고 도시계획조례 예. 이 두 번째 도시계획조례를 누르면 해당 용도 지역에서 뭐 지을 수 있는지 다 나와요. 예, 제가 그 첫 시간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 지을 수 있는지, 뭐 생산녹지에서 첨단업종 되는지 그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거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다 나오니까 혹시나 이제 공장 지어진 거는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토지 사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하신 다음에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예, 뭐 지을 수 있는지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공장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면 확인 다 끝나요. 공장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사실 감정 평가서에 나오거든요. 경매 정보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위반 사항 됐고 시에 뭐 과태료 부과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뭐 돈 1, 200 넣는 게 아니라 뭐 짧게 몇 억에서 수십억 넣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건물 내에서 위로 층 1층, 2층, 3층, 4층 이런 층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이제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 24에서 이제 출력하는 거 다 아시죠? 건축물 대장.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건축물 대장상 열람 방법 이런 식으로 치면 관련된 포스팅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부 층별 현황 및 대장과 비교 후 불법 건축물 이제 증축 부분 확인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부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건축물 배치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1, 2, 3층이 아니라 옆으로 건물 이렇게 있으면 옆에 막 가설 건축물 화장실 이런 거 막 달아놓은 것들 있죠. 그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세움터에서 출력이라고 쓰시면 되고 제가 여기 세움터 사이트까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외부라고 외부 불법 구조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거 다 아시죠? 정부 24 들어가신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랑 열람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거 한 가지 조금 참고하실 게 공장 하시다 보면 이제 건물이 여러 동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종종. 그러면은 요거 선택하실 때 총괄로 하게 되면 건물 동별로 세부적으로 못 봐요. 그냥 한 동이 여러 동이 한 페이지에 다 출력이 돼서 일반으로 하신 다음에 1동, 2동, 3동, 4동 다 띄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총괄하시게 되면은 전체 동수 나오고 일반 하시게 되면 이제 층수 확인이랑 세부적으로 다 확인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총 5동짜리 공장 건물인데 하게 되면 이제 A, B, C, D 2동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반으로 띈 건축물이고
요게 보시면은 실제 중 2층 사무실로 쓰는 공장이죠. 예. 근데 요게 보면은 2층 층으로 올릴 거면 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물장 떴을 때 여기에다 2층 해가지고 철골조, 뭐 사무실, 뭐 30제곱미터, 10평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실제 이 건물에 이거 제가 건축물장 띈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표시 안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이 불법이면은 공장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이런 건물 낙찰 받았는데 그냥 이 정도는 사실 철거 안 하셔도 돼요. 시에 특별히 민원 들어가나 적발되지 않으면. 왜냐면 임차인들이 좋아해요. 예, 근데 만약에 계약 자리에 갔는데 임차인이 저 공장 등록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이거 2층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공장 등록 어려운데 라고 해요.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저는 이거 철거 안 할 거니까 공장 등록 안 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실무에서는 공장 등록 비율이 거의 1-2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공장 등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달청, 대기업 이런 데 납품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건 되게 상위 밴드에서 다 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층 표시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층고 막 12m, 13m짜리 공장에 1, 2, 3층으로 내부 사무실 해놓은 것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4층까지 있는데 건축물대항상 보니까 3층까지밖에 없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4층을 임의로 한 층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대항상 통해서 이렇게 층수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합법 증축한 건데 요 2층 이렇게 보이시죠? 2층이고 여기 보시면 2층 해서 공장 해가지고 132.47제곱미터. 꼭 용도는 뭐 사무실 이런 거는 개념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건축물이랑 현황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내부적으로 층 기준 봤을 때는 어디가 불법 건축물이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움터인데 아마 요거는 잘 모르시죠, 세움터는. 그렇죠. 그래서 세움터 같은 경우는 이 민원 서비스 들어와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도 발급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 넣으시고 요거 해서 요거 이제 발급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내 토지 위에 건물이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출력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출력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경매물건이랑 어떻게 좀 비교를 해야 되냐 보면 요게 실제 마당에다가 이제 불법 증축한 부분이거든요. 요 배치도 보시면 요거 있나요? 요거? 없죠.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마당에서 쓰는 것 중에 불법으로 증축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참고하실 게 가설로 축조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나오진 않아요. 컨테이너, 천막 이런 거, 그런 건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청에 전화하면은 그때 확인해줘요. 자기네 등록 보고 전산 보고. 그래서 이런 걸로 확인할 때는 견고한 건축물 있죠. 완전히 판넬로 다 둘러가지고 일반 누가 봐도 이제 건축물이다,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 가설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건축물장 통해서 내부 층 구조 확인하시고, 이제 외부에 보시면은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매물건 보러 가시면은 뭐 마당에 온갖 것들 막 다 설치해놨죠. 그렇죠? 소유주분들이. 그러면은 요 배치도 보면서 여기 만약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물 빼고는 나머지 그냥 다 배치도 보면서 다 그냥 가설이 내지는 불법이구나 하고 다 그냥 치워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 건축물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혹시나 건축물대항 열람하시는 게 인터넷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에 가시면은 그 민원 1층 민원 때 다 해줘요. 이해관계인 아니더라도 배치도도 해줘요. 5장은 이제 공장 시세 이렇게 결정된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공장 그 임대 가격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고 내리고 함에 있어서 어떤 뭐 특별한 논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순댓국이 5,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순댓국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 물가가 오르면서 순댓국도 이제 한 6,000원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지가가 막 오르고 주변의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질 때 그냥 어느 건물주가 갑자기 2만, 예를 들어 평당 2만 원 하는데 나 그냥 이번에 2만 3천 원 받아줘, 2만 5천 원 받아줘 이렇게 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래가 되면 그게 이제 또 시세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뭐 논리는 없고 그냥 그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로서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좀 연관되어 있는 걸 좀 찾다 보면 좀 공실률이 조금 임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역의 공실률이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좀 싼 거 위주로 좀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공실률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질수록 임대가 이제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이제 상승 압력이 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게 지역에 막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툭 어느 날 2만 원짜리 공장을 2만 5천 원에 던져요. 근데 매물 없으니까 계약이 돼요. 그럼 또 그게 시세로 굳어지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공실률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매매가, 지가 올라가면은 공장 매매가 올라가고요. 공장 매매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는 바로 올라가진 않고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임대 가격은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토지 가격이랑 계속 말씀드린 연동이 있는데, 이제 토지 가격은 용도 지역이랑 도로폭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공장 매매가는 토지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고, 따라서 공장 매매가는 용도 지역이랑 도로폭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로 적으실게, 플러스 연식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 매매가는 어차피 용도 지역은 저희가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만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장 매매가는 도로폭이랑 연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시세조사 하실 때도 도로폭이랑 연식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시세조사 할 때 그 체크리스트랑 그리고 그 조사표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조사한 거 기입하셔서 비교만 하시면 쉽게 공장 시세조사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까 시세조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장 매매가 결국에는 도로 폭에 따라서 결정날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의 32평 아파트랑 경기도 수원의 32평 아파트랑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건축비는 똑같은데 결국에는 차이는 땅값인 거죠. 공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도로폭이 이제 작은 곳에 있는 공장들은 평당 예를 들어서 14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여기다 공장을 치면 240의 매매가가 나오는 거고, 도로폭이 4에서 6m짜리는 180의 시세가 나오는데 여기다 공장을 들면 이렇게, 또 여기다 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토지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매매가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 알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가가 결정. 네네. 저게 건폐율 몇 프로 기준으로 가격을 잡히는데요? 건폐율 몇 프로 기준이냐고요? 공장 매매가 산정하실 때요. 보통 한 25에서 40% 정도 사이면은 무난하세요. 아니 근데 저게 가격이 40%였을 때와 20%였을 때와 가격이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2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조금 계획관리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더라도 건폐율 20%만 지는 공장들이 가끔가다 있긴 하거든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30% 내외 아니면 40% 다 꽉 채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이 한 20%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시세조사 하실 때 조금 가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공장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은 2교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